안녕하세요. 쾌도남마 이현우입니다. 4.29 재보선 앞두고 새정치 입장이 좀 곤궁합니다. 여론조사도 결과도 좋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보시죠. 문재인 대표가 그 유명한 이른바 원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이 아니고 모셨는데요.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박지원 의원, 김한길 전 대표, 이해찬 의원은 오셨다가 갔습니다. 아무튼 지금 야당 내에서는 박지원 의원 입만 쳐다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의 입을 쳐다보고 이번 선거 판세가 결정되는 이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여건에 처한 상황도 평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29 재보선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오직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인데요.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의원님,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글쎄요, 방송 인터뷰를 전부 거절하다가 예. 쾌도남마 거의 한 달 전부터 약속을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입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제 입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재보선 야권 판세를 박지원 의원님께서 쥐고 있다. 이번 선거 이슈가 예. 어떻게 박지원이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저는 항상 정치를 하면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예. 또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선당 후사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고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모든 선거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저만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한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예. 또 좀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하면서 저는 제 일보다는 남 선거 지원을 잘하기 때문에 예. 이름도 박지원이다. 아, 박지원이다. 네, 지원. 이렇게 예. 농담을 하는데요. 맞는 말씀이신데. 예. 이번 선거가 왜 박지원이 문제가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인 저도 평범한 정치를 잘 모르는 저조차도 의원님께서 고 김대중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금거리에서 모셨고 그래서 호남 여론, 호남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 선당 후사, 당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과 만약에 의원님께서 대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국민, 호남 국민이 생각과 당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의원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예. 지금 여론조사가 어떤 특정 후보가 앞섰다, 뒤섰다 하는 것은 아직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론조사는 그 나름대로 국민 의사, 유권자의 예. 마음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은 정확하게 봐야겠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호남 민심이 과거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지난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피나는 경쟁을 했고 바로 전날 경선 룰도 바꿔버리고 그러한 것은 예. 이미 선거 끝났기 때문에 예. 제 스스로가 승복한다 예. 라고 또 기자분들이 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저는 이제 선거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민주주의가 왜 좋습니까?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결정이 났으면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문재인 대표 당선을 축하했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차기 대권 후보로 1등을 유지하고 있고 예. 특히 이번 주에는 32%라는 맞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보궐선거는 문재인 대표께서 경선 때 예. 자기의 얼굴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책임지고 해야죠. 예. 만약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정치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자꾸 이상한 보도들이 나오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번 보궐선거를 돕겠다, 돕지 않는다 제 입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문재인 대표께서 의원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저희도 못 들었거든요. 뭐 간절히 뭐 간절히 예, 또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예. 제 성격상 쫓아나가서 도와야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판국이냐니까 불행히도 저를 도왔던 지지층 예. 또 호남의 많은 민심 그렇습니다. 더욱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동교동 예.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 그룹과 저는 조금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죠. 예. 저는 굴러간 돌이고 예. 그분들은 박힌 돌이었어요. 수십 년간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는데 저야 어떻게 됐든 가서 청와대 수석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굴러온 드론으로 이 박힌 돌을 빼낸 그런 예. 꼴도 비서실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희생만 된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민주계 특히 동교동 분들이 뭉쳐서 저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권노갑 상임고문과 함께 예. 김대중 대통령 현충원 묘소 앞에서 60여 명이 지원하지 말자. 결론을 냈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 현장에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저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선당 후사하고 명분을 중시하는 저로서는 예. 문재인 대표가 저에게 모양새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 동교동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서 예. 어떤 모양을 갖춰야지 아직 시간이 충분한데 음. 왜 그렇게 압박을 해서 음. 박지원이가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가는가. 예. 그러면 제 입지가 더 곤란해지죠. 예. 아니, 그러나-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해야 또 의원님께서 평상시 신조이신 선당 후사를 또 지킬 수가 있고 만들어갈 수가 있고 동교동 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야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와 전당대회 끝나고 한 번 만났고요. 예. 한 번밖에 안 만나셨어요? 예, 한 번 만났습니다. 아니, 그 그리고 당의 중진께서 왜 이렇게 대표 되면 바쁘시죠. 바쁘신가요? 예. 그리고 한 2, 3주 전에 문재인 대표한테 전화 한 번 받았습니다. 아니, 전당대회 끝난 지가 지금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 받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예. 보궐선거에 보궐선 관련해서 대해서 예. 문재인 대표께서 광주에 갔더니 박지원 대표를 많이 찾더라.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전화로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예. 당에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 원탁회의만 하더라도 김현미 비서실장한테서 사전에 전화가 왔어요. 예. 와서 4월 2일 날이나 3일 날을 예. 문재인 대표 초청으로 전 대표들이 저녁 식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4월 2일 날은 전남대학교 학부 학생들과 강의가 잡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4월 2일 날 안 되고 예. 4월 3일 날은 오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입니다. 금요일인데 대개 의원들이 물론 제주 4.3 기념식도 있지만은 의원들이 지역구를 가니까 저도 지금 이 방송 끝나면 목포 지역구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예. 와서 4월 2일 날 다른 대표들이 다 좋다고 한다. 아, 그러니까 의원님 보고 시간 예. 바꿔달라 약속을. 그래서 나는 대학생들하고 예. 그것도 뭐 이해가 되는 대학원 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학부생들 6, 70명 정식 강의 시간에 내가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예.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가니까. 그런데 자꾸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표하고 저하고 싸움을 붙여서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표께서 박지원 강의 선약 때문에 못 오셨다. 예. 다음에 만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럼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표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4월 재보선이 우리 당으로서는 큰 고비입니다. 지금 선거 상황과 또 선거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전임 대표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함께 또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뭐 도와달라 이런 건데 한 분 또 안 오신 분이 계세요. 김한길 의원님, 전 대표님과는 한번 사후나 사전에 통화하셨습니까? 뭐 김한길 대표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언론 보도 보니까 감기가 심해서. 예. 근데 의원님, 근데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저희가 뭐 언론이 뭐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뭐 썩 편치 않은 거 알거든요. 문재인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도 그러시고 의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뭐 몸이 아파서 뭐 못 갔다, 뭐 강의가 있었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치기에는 그렇게 안 비치거든요.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는 왔다가 예. 금세 가셨는데 예. 그분들이야말로 같은 친노인데 불편해서 가셨겠어요? 뭐 물론 저한테도 그래요. 예. 대표가 만나자고 했으면은 그 선약을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예.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린 학부 대학생들에게 예. 그건 좀 무리한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만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보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측 분들과도 대화를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거 안 돕겠다 한 적이 없다니까요. 예. 돕긴 도울 텐데 도울 수 있는 상황, 명분, 공간 만들어 주셔야 된다.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면요. 예.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예.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윤장현 현 시장을 경선시키겠다 했다가 갑자기 전략공천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 광주 시민을 주머니에 넣은 공깃돌로 생각하느냐. 이리 치고 저리 친다.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대표가 광주에 내려가서 돗자리 깔고 석고대죄해라. 사과해라. 시민들한테. 그건 정치인은 모양새를 갖춰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가 한 번 내려가서 조금 곤혹스럽고 두 번째 내려갔을 때도 곤혹스러운 것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이제 됐다. 이제 진정성을 좀 광주 시민들도 이해를 해달라.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윤장현 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예. 가서 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광주에 가면 양동시장이라고 있죠. 재래 전통시장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쌀랑했는데 저하고 박혜자 의원하고 윤장현 후보를 데리고 가서 박지원이 왔습니다. 윤장현 후보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시장 상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다 했다고요. 예. 오죽했으면은 윤장현 시장 후보가 신문 광고를 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저하고 양동시장에서 손들고 있는 사진을 썼더라고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 호남 민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호남 분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민심이 좋지 않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또는 문재인 대표의 무엇이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 앞두고 부적절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 가서 표 달라가고 예. 선거 끝나면은 팽식해버리고 내팽개치고. 예. 예.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지난 저희도 책임입니다. 대표 경선에서 제가 실패를 하니까 더 많은 불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만 가지고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지만은 호남을 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지금 예. 관악을처럼 호남 향우들이 많아요. 예. 이분들에게 호소를 하려면은 광주가 발원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껴야 되고 이제 또 호남 민심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막대기만 꼽아도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면 당선시켰는데 지금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중요성을 느껴서 진실성 있게 접근을 하자. 이거지. 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선거 앞두고 뭐 아무튼 내용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불리한 상황이 저기에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서울 관악을 상황이고요. 오늘 나온 상황이고 광주의 경우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천정배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쯤 되면 예, 의원님 나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명분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 저렇게 예. 물론 저게 트렌드니까 중요하게 봐야죠. 그렇지만은 선거가 공고되고 예.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예. 또 우리가 당락에 관계없이 정당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여론조사 나쁘다고 그럼 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선거도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 인천 서구 강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곳 중에서 한 곳만 이겨도 승리다 해서 제가 이건 아니다. 왜 선거 앞두고? 여당은 돈과 조직이 있지만 야당은 돈도 없고 조직이 없어요. 그러면 사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데 친노는 조직도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이길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좀 비판한 적은 있지만은 또 그러면은 친노 비노다 이런 것으로 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계속 들어온 소식인데 권노갑 상임 고문께서 문재인 대표 돕겠다. 관악을 후보, 새정치 후보 돕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랑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권노갑 고문은 처음에는 돕겠다. 예. 그러다가 또 저는 직접 뵙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기 보면 선당우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 당을 먼저 생각하겠다. 정동영, 천정배, 배덕을 용서 못한다. 저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건 맨 처음에 하신 예. 말씀이에요. 근데 권노갑 고문께 적극 도울 것처럼 보였는데 또 최근에 지금 방금 2-3시간 전에 보니까 또 내일 또 뭐 그 회의를 관악을 지역에서 해서 바람물이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국회에서 하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 권노갑 고문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요, 권노갑 고문께서도 김대중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고 그러한 정치를 거기서 배우셨기 때문에 예. 선당후사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 전주에서 신건 전 국정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저하고 신건 당선돼서 이제 의원이 됐었습니다만은 신건 의원은 형제처럼 가까워요. 예. 그래서 제가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음. 하고 대통령께 말씀을 동교동에 가서 드렸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박 실장, 무슨 당 소속 국회의원이냐? 아.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럼 민주당 도와야지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지 말고 바로 전주로 내려가라. 그래서 저는 얼굴도 몰랐던 우리 민주당에서 공천한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철 후보를 도왔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 이은평 전 의원이 어떤 말을 한 게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좀 굉장히 맺힌 게 많아 보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친노에 대한, 나오죠? 친노에 대한 한이 있는데도 그동안 당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왔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당대표 선거에 나오셨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문 대표가 삼고 초려를 한다 해도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끝난 일이다. 저 마음, 저런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이은평 의원은 지난 당 경선 때 저를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예. 저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조심하는 거예요. 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승자이고 당 대표이면은 모양새를 갖춰라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분들과도 대화를 하고 예. 또 권노갑 고문과도 상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을 틀어야지 예. 예. 저런 상태로 가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정말로 예. 저도 당을 떠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분열해서 패배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단결해서 승리의 길로 가자.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의원님 결론을 정말 선당우사 당을 도와야겠는데 당을 도울 수 있도록 모양새를 지금에 있는 친노 또는 문재인 대표가 만들어야 한다. 그게 만들어지면 새정치 후보 도우러 더 적극 도우러 나가겠다. 그겁니까? 만들어서 예. 대화를 한 다음에 예. 제가 납득이 되면은 또 저분들을 설득해야죠. 예. 저분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모양새를 좀 갖추자 예. 하는 거고 아직 뭐 12일까지 등록이고 예. 16일부터 선거운동이에요. 예. 오늘이 4월 3일 아니에요. 예. 시간 많이 남았다.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특별히 가서 후보하고 예를 들면은 뭐 시장 같은 걸 잠깐 돌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본격적인 유세도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악만 하더라도 김희철 전 의원 이번 경선에서 떨어졌죠? 0.6%포인트 차이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저하고 가까우신 분이에요. 예. 그분과도 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광주 천정배 후보는 탈당을 했지만은 저하고도 가까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조영택 후보는 저하고 또 진짜 가깝습니다. 예, 가까운 분도 국민의 정부 많은데. 때 예. 차관을 했고 또 제가 18대 국회의원 때 원내대표 때 제 대변인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깝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있지만은 무엇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의 길로 가야 되는가. 예. 이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양새를 갖추어서 설득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서로 생산적으로 가자. 이런 것을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이호 여사님께서 평양 안 가시나 방북,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거기 가면 박지원 의원님이 반드시 동행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이호 여사님과 의원님이 방북하실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그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예. 이호 여사님께 한번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이완구 총리께서도 동교동에 오셔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 예. 이렇게 그러셨군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친서로 초청을 보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이 4월 말이나 5월 달로 서로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예. 정부하고 얘기를 해보아야지. 예. 참고는 정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제 가신다. 또 박지원이가 함께 모시고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역할, 어떤 역할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표의 원탁회의 끝내는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조금 전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무장 공비 침투 사건 이후 창설된 향토 예비군 추억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시사 이슈를 나대로 선생 4컷 만화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예비군 기억 많이 나시죠? 예. 예비군 기억 좀 이따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 만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방금 출연했던 박지원 의원 명패가 이렇게 있고 안철수 의원 명패가 있습니다. 정치인 명패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름 바꾸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 박철수 안지원이 됩니까? 네, 그러게 하여튼 예,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두 사람 이름을 바꾸면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이 대보선에 지원을 하겠다고 박지원 의원의 이름 지원을 빌려서 관악을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난 못해. 아까 말씀에는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느 기회가 오고 모든 모양새가 갖춰지면 돕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는 철수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난 못해. 예, 이름을 조금씩 바꿨네요. 박철수, 안지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박지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돕겠다. 근데 돕게 좀 만들어주라. 무슨 모양새를 갖추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용 들어봤더니 당대표 경선 이후에 만난 건 딱 한 번밖에 없고 이번 4.19 재보선을 앞두고서는 전화 한 통 받은 게 다다, 본인한테. 뭔가 모양새를 갖춰줘야 내가 동교동 가서 설득도 할 거 아니냐. 그걸 해주면 나 돕겠다. 박지원 의원은 당연히 정말 중진 중에 중진이고요. 예. 또 사실 호남의 정서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표와 당권을 놓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 아쉽게 졌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가다가 당이 어려우니까 다시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식 자체가
주변 사람 연락을 해서 한번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절박할 때 와서 아주 성심껏 와서 당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필요하면은 도와달라. 안 그러면은 우리가 끼리 다 한다라고 말하면은 박지원 의원이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저는 뭐 조금 전에 방송 들어보니까 그래도 선당 후사 아마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당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돕죠, 당연히. 돕지만은 절차와 방식이 좀 더 세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박지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3.5%가 굉장히 아쉬운 뭐 그런 그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3.5%만 더 많았으면은 본인이 지금 이와 같은 것에 당 대표를 하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좀 섭섭함이 있겠죠. 이른바 감탄고토.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팽을 당해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면 그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난번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 있어가지고 결과가 3.5% 아주 근소한 차이였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본인의 주가를 올렸는데 결국 그 이후에 전화 한 통밖에 없었다. 이 말씀으로 상당히 섭섭한 말씀을 하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기자가 혹시 등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해서니까 제가 돌릴 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좀 뒤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공손하게 이렇게 좀 그 중진을 이렇게 우대해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하고 그것이 바로 또 수권 야당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모양새를 갖춘다는 게 어떻습니까? 찾아가서 전화를 막 걸고 하고 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역시 박지원 의원께서는 뭐 물론 이번에 문재인 대표와 경선도 했지만 그 이전에 결국은 당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예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뭐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 만나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지금 당의 입장 또 문재인 대표의 지금 입장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내 입장은 사실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고충도 이해해달라 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제가 볼 때는 검정띠입니다. 10단입니다. 9단을 넘어서 10단. 9단을 넘어서 10단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은 박지원 의원이 더 잘 압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트릭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진정성 있는 접근,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고 또 박지원 의원은 그 지난번 그 문재인 그 대표와 이 경선을 할 적에 선거 룰을 문재인 측에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리함을 감수하고 3%라는 아주 그 근소한 차로 득표를 했는데도 깨끗이 승복을 했으면 한번 찾아가서 정말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또 나이도 많으시니까 박 선배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든지 지난번에는 좀 선거 경선 중에는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량과 그 도량을 보이는 것이 야당 대표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뭐 유치해 보이지만 전화 한 통밖에 안 하고 옆에서 문 대표께 우리 안 도와줘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요. 그냥 괜히 그러지 맙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쉽게 말하면 친노가 당권에 완전히 장악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번 4.19 재보선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팽팽하게 하리라고 몰랐던 겁니다.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박지원 의원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애써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 문재인 대표 뭐 측근이라면 측근이고 이제 그쪽 진영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전 의원이 천정배 후보가 탈당한다는 것까지는 계산이 안 됐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천정배 후보가 탈당을 하고 뭐 정동영 어쨌든 그 후보가 탈당을 하고 막 이런 모양새가 나게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마 이런 네, 것이 사실 예. 그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가 안 되면은 일부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것이 원만하게 타협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뒤끝이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다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한마디 하시고 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이 좀 어디 갔느냐. 우리 계속 그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본인은 철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지금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니, 이제 지금 판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것이 저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고, 또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차 범위 이상으로 오신환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런데 저 충격적인 게 여론조사지만 정태호 후보, 새정치연합 후보와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를 합쳐도 지금 새누리당 거의 5%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야권표가요. 아직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야권표가 집계가 안 됐다. 야권표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쪽에는 유권자들의 이제 호남 쪽의 정서를 갖고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 당을 찍어야 되는 것인지, 당해 보니까 또 친노 후보예요. 친노입니다, 그죠? 정태호 후보가. 예. 또 당밖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고 또 대선 후보였습니다만은 또 국민 모임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어디를 찍어야 제대로 찍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야당 두 후보를 합해본들 그 얼마 높지가 않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여야 투표 선거 득표율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 현상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까 그래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모른다, 무응답했는 분이 한 29.8%, 대략 30% 정도 됩니다. 그 말씀 사실 그렇게 관망세가 한 30% 정도 되는데, 관망세가 30%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정태호 그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반씩 가져 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두 분 지금 있는 그 지지율 한 15, 6%에서 더해도 30%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가 오신환 후보 쪽으로 가고 다른 데를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관망표를 흡수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적어도 지금 표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의외긴 하지만 젊은 이 오신환 후보, 여당 후보가 상당히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에 동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나타난 저 지지율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표는 지금 결집돼 있는 표고, 예. 야당 두 후보의 표는 결집이 안 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표가 반대로 분열된 야당 후보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무응답표에서 반씩 논아 가진다 그래도 그런 형태가 나오지만 또 그 표 중에서도 또 새누리당 쪽으로 흘러가는 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지금 선거 기일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글쎄 저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과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광주도 그렇습니다. 예, 광주 결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하는 구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4%포인트 이상이니까 오차 범위가 4%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저기도 오차 범위 아니 저거는 오차 범위 안에 아니죠. 있습니다. 네, 저건 오차 범위. 안에 있네요. 네, 네, 예. 네. 아무튼 어쨌든 저 그림만 놓고 보면 천정배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여기 광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광주가요.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광주는 그 정당에 대한 이 충성도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예.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 인물로 놓고 보면은 천정배 후보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의 정서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망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몰리면은 이건 당 쪽으로 인물보다는 당으로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야권을 전체 한번 다시 한번 재편해볼까? 라고 말하면은 당보다는 인물을 택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는 앞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어느 한쪽이든 예, 저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광주에 제 지인도 많고 그래서 이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천정배 후보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 새정치연합과는 다르게 새로운 당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동교동계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동교동계가 자기네들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광주에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새로운 하나의 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숨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만 하나만 네네. 보시죠. 다만 설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 6.4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광주 광역시장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도 사실 윤장현 그 후보를 공천할 때 전략 공천이 아니냐 많이 그 반발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무소속 후보였던 전 시장 강훈태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윤장현 그 후보 측이 당선이 된 것이고 그 차이도 상당히 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좀 전에 안철수 왜 어디 갔나 했는데 저희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활동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보시죠. 여기 뭐 신림동이 제가 예전에 하숙했던 곳이라 그러시죠. 예, 저한테도 낯설지는 않은 곳인데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은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셔도 되겠는데 그럼. 그렇게 되지 말고 일단 오승환 후보부터 보내놓고. 저를 좀 만들어 보내. 그냥 굉장히 그 확장돼서하는 모습인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 두 분이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본인 선거는 아니지만 선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전개 대비 모델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보세 앞서 동교동계가 상당히 지금 좀 이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문재인 대표 돕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생각했던 큰 정치에 나름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가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또는 대선 주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잊혀지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두 분이 유세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원했던 분이 만약에 낙선이 됐을 경우에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라는 것은 분명히 또 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잊혀진 인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와 그렇게 관련된 봅니다. 매끈한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오래 나타나지 않으면 잊혀진다. 좀 다소 우리 나대로 선생님이 좀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걸어오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정동영 후보의 그 철새 행각입니다. 이 당, 저 당, 요 당 그러다가 이제 국민 모임으로 갔는데요. 그 새천년 민주당 DJ가 만든 당을 깨고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통합신당으로 가서 대통령 후보도 하고 그러다가 모든 게 안 되니까 이제 국민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철새 행각이죠. 그랬더니 이 노인 두 분이 나이 더 들면 이게 좀 보기에 좀 아마 과거에 정동영 후보께서 선거 전 과정에서 실언을 했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들면 우리 당으로 오겠구나 하면서 경로당입니다. 이제 당으로 오냐. 그런데 이 정동영 후보가 2004년 총선에서 그 선거가 열린 우리 당이 그냥 과반수 내지 근 200석을 받는다고 할 정도가 됐는데 그때 이 실언을 한마디 합니다. 노인들은 그냥
투표하는 날 투표하지 말라고. 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후보직까지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52%, 152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하고는 구원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굉장히 비판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당을 정확하게 탈당으로만 보면 4번이 아니고 2번인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학력고사나 수능을 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한마디로 군대와 노인대라고 했는데 예. 연세 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또 경로당이 있었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뭐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 민주당의 대권 후보까지 되셨던 분이 이렇게 나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심정적으로 동조하기가 힘든 것 같고, 지금 그 나대로 선생님이 두 번째 그린 모습이 잘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 당, 저 당, 요 당, 국민 모임 다음에 또 어딘가로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그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뭐 또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다수 많은 분들이 정동영 전 후보에게 비판적인데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한 것 맞습니다. 이동한 것을 갖고 철새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말해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 노선에서 철새였는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들은 그러면 먹새 정치인입니까? 정동영의 노선이 어디가 어긋났는지 뭐 한 가지라도 틀린 것 있으면 말해보시기. 예, 저렇게 말씀하신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는 이번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의원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식으로 출마한 거냐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우리 하일성 선생 계시니까 야구에도 너 죽고 나 죽자가 있습니다. 그 병살타 치면 너 죽고 나 죽는 건데, 예.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 치면 자기 혼자 삼진 당하면 되는데, 네. 남까지 죽이는 결과를 나타내니까 문제가 된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야구에서 스카웃이라는 것이, 뭐 이거는 좀 정동영 후보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린데, 예. 이 선수 때문에 밤낮 우리가 골탕을 먹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스카우트 해보니까, 우리 팀에 와서 보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 또 하나는 우리 팀에 와봤자 경기에 출전을 못해요. 후보니까. 근데 이 선수가 저쪽 팀에 있으면 저 선수 때문에 우리 팀이 골탕을 먹어요. 예. 그럼 스카웃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정동영 후보의 경우하고는 틀린 얘기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는 얘기죠. 그랬다면은 뭔가 조금 서운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진정성이 있었을 때 언젠가는 크게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당을 옮겨가면서 새로운 당을 간다는 것은 정동영 의원께서도 어떤 정치 철학이 있으셔서 그러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예, 의원님, 그 부분은 뭐 본인 해명도 있고, 네. 해명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아무튼 그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요. 자, 동원훈련, 예비군 훈련, 네. 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대학생들은 하루 8시간 훈련 받으면 끝인데 2박 3일 동원훈련에 참가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47년 전 우리 예비군 창설할 당시에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여러분은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당토방위의 전사가 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나는 예비군이 국난 극복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조국 근대화의 역군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동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를 예비군가의 한 구절을 이 자리에 인용하여 여러분의 전도와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예비군 가는 길엔 승리뿐이다. 감사합니다. 박상민 박사님, 지금 대학생들을 지금 8시간 교육인데 2박 3일 소집해서 동원 훈련한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예비군 인력은 모자라는데 일반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동원 훈련 받는데 대학생들이 안 받으면 되겠느냐?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예비군 그 인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육지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대학생 때는 정말 공부할 때거든요. 한참 공부할 때고 하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큼은 특혜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왔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만큼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끔 나라가, 국가가 또는 정부가 이렇게 좀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더 군대 가는 학생들을 더 위해 주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사실 지금 대학생들 20살, 24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의 80%는 대학생이고 대학생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하더라. 2박 3일 동원훈련 못 받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오늘 박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비군 훈련 얘기하니까 재밌는 것이요. 그때 동원훈련 받을 때 그 정관 수술을 받으면은 동원훈련을 빼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관 수술하는 버스가 그 동원훈련하는 장소에 있었어요. 가족 계획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 그럴 때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그럼 그때 동원훈련 빠지려면은 가서 나 정관수술 받겠다고 사인하고 그러면은 정관수술 받고 동원훈련 빼주고 참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정관수술은 빼줬는데 헌혈은 하루 빼줍니다. 헌혈 하루.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그 예비군 훈련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요. 마지막 예비군 훈련하고 나오면서 야, 국가도 이제 부르지 않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서로 투덜거렸던 예비군 계속 가지고 싶군요. 제가 말씀 부탁해서 예비군 더 해보고 싶어요. 오늘 좀 만화 한번. 좀 만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동원 예비군 다녀온 대학생입니다. 이 대학생이 지금 동원 예비군 제도가 없는데 동원 예비군이 부활돼서 대학생이 다녀왔습니다. 훈련 힘들지 않았나 하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즐거운 2박 3일이었다. 동원 훈련이 즐거운 이유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근데 교관이 미모의 여군 장교더라. 그런데 이게 그 현실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군 장교가. 그런데 만화식으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도 학교에서나 모든 상황에서 재미없고 모든 것이 걱정이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동원훈련 가서 저렇게 그 미모의 여군 교관이 멋진 그 교육을 시키면 열심히 기분 전환도 되고 안 좋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여군들이 또 이렇게 경례도 잘하고 이러면 굉장히 보기 멋있죠. 여군들이 또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훈련도 다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남편이 출장 가면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들이 예비군 훈련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아주머니가 왜 오셨나 그랬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죠 그때는. 그래서 귀가 조치를 하고. 귀가 조치를 했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그때는 뭐 사이렌 막 울리고 하면은 예비군들이 막 뛰어나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물을 깃다가 아주머니까지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까 그 보면은 그 예비군 창단할 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도 날아주는데요 지금? 아주머니들도 총을 들고 나갑니다. 저게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던 상황입니다. 집단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런 그 예비군 창설이 되니까 71년 대선 때 김대중 야당 후보가 예비군 폐지론을 꺼냅니다. 근데 그때 약간의 관제도 있었지만은 온 정부와 국민들이 그냥 안보를 이런 식으로 망칠 거냐고 그냥 데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DJ가 예비군 비슷한 걸 대안을 내놓는데
알고 보니까 비슷하게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선거에서 많이 불리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까 박 대통령이 창단하는 때 얘기했는데 연설을 잘 들어보니까 예비군 군가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뭐냐면은 뭐 예비군 가는 길엔 승리뿐이다. 그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나 아니면은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세요. 아까 저것도 그런 것이 뭐 새마을 노래라든가 어떤 그런 예비군 군가에 있는 것이 저런 그 첫 번째 이 스피치에서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영상도 하나 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1968년도인데요. 여성들도 사격 훈련을 합니다. 기억 나시나요? 그때는 그랬나? 예비군들이 여성 좀 나고 있는데. 네, 여성들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는 여성들도 있었고. 예. 그때는 예비군도 군기가 굉장히 셌을 때죠. 예. 그래서 제가 여군들도 예비군을 하느냐고 오늘 그 국방부 당국에 아주머니들 같은데 물어봤더니 지금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는답니다. 여군 출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나오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여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퇴역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비군 가지는 않고 대신에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예비역으로 편성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 이 TV를 보시는 분이라도 만약에 저걸 하고 싶다 한다고 하면은 아마 할 수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분의 지금 그 여성 예비역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민 박사께서 그 말씀을 남기고 이렇게 가셨는데 학생들 공부하게 해야지 뭐 그 학생들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왜 예비군 훈련에 부르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영상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기사로만 나왔네요. 과거에 8시간 교육하는 그조차도 끝나고 속옷 차림으로 술 먹고 군가를 부리고 길거리에 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좀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8시간 훈련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뭐 술 먹고 벌거벗고 저 모습을 보면 아니 뭐 벌거벗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런 모습을 보면 예비군 동원 훈련 2박 3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야죠. 예비군이 왜 저렇게 일탈하는 모습이 보이냐면은 멀쩡한 사람이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그냥 말도 거칠어지고 벽에다가 오줌도 싸고 막 그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군복이라는 자체가 예비 군복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시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셨군요. 실질적으로 이 기사가 난 뒤에 아마 오늘 그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없다라고 지금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마 굉장히 그 예비군 자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290만 명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270만 명으로 한 20만 명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아마 심정적으로 어떤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부 때 전방 입소 훈련이란 명목 또 교련이란 명목으로 해서 그 대학생들을 좀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현실적 필요와 또 어떤 그런 심리적 반감 사이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국민들의 좀 여론이 조금 더 수렴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사실 예비군들이 쓰는 장비도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예비군들이 M1 소총, M1 소총, 그다음에 칼빈 주로 이제 이렇게 썼죠. 근데 지금 뭐 보고 저 기사를 보니까 이제 M16는 지금 위에 있는 M1이 2차 대전 때 쓴 것이고 M16은 월남전 때 아마 본격적으로 저 위에 있는 게 칼빈이죠. 원칙은 칼빈인데 그리고 밑에가 M16인데요. M16, M16인데 혹시 저는 69년도에 제가 월남전에 참가했을 때는 이제 M16을 이제 저희들은 사용했었죠. 그때는 M16를 사용했는데 칼빈이나 글쎄 칼빈하고는 이 뭐랄까 파괴력이 틀리죠. 저거는 맞으면 그냥 즉사니까요. 원래는 최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M1이란 단발로 나가는 큰 총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그 아마 90년대 초에 M16, 칼빈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야 저렇게 M16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은 월남전 참전하셨을 때
연란전 참전하셔서 총을 받으셨어요? 월남전 처음에 MC6은? 참전했었을 때 69년도에는 저희들도 칼빈 썼습니다. 아. 네, 그 이후에 이제 M16을 저희가 이제 지급을 받았죠. 예. M16 지급을 받았는데 그때 일화가 재미있었던 것이 월남전에서 전투하는 장병들은 칼빈 갖고 싸우고 전방에 있는 우리 군대는 M16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비군, 예. 제가 볼 때는 M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자동이었죠. 네네, 반자동이었고. 네, 그러나 M16 같은 경우는 파괴력이 굉장히 근데 그 예비군들에게 칼빈에서 왜 M1 하다가 다시 돌아왔냐면은 M1이 쏴봐서 아시겠지만 되게 무겁습니다, 총이. 네. 그래가지고 그 조금 허약한 사병은 그걸 들고 뛰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그 실탄 넣는 것도 힘듭니다. 실탄 실제 넣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 M1을 다 처리를 했냐면은 해외 미국 같은 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엔 총기가 굉장히 자유로운데 옛날 추억을 되새기는 게 M1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예비군 훈련용에서 퇴역시키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많이 수출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얘기를 그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사드 우주 전쟁을 하는 판에 대학생들을 예비군 2박 3일 동원 훈련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결국은 아무리 전자장비로 전투를 한다 그래도 마지막에 점령하고 마지막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건 보병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드든 무슨 뭐 미사일이든 뭐 이런 전쟁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점령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승리는 보병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에 뭐 찬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투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어제 대학생들이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는 이 예비군 군가가 오늘 나오는데 예. 동교동 모임들이 그냥 그 뭉쳐가지고 알겠습니다. 합장했다는 소리가 예비군 어떻게 될지 한번 결과는 좀 네. 정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녀가 대학생이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자녀가 어떤 생각하시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